큰아들의 수학 점수가 기말고사 38점에서 바로 다음 중간고사에서 94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일주일 동안 24일 이때가 마지막이니까 이때까지만 핸드폰 시간이나 그런 거 좀 잠글 수 있을까요? 중학생 아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아빠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삼성전자 12년을 거쳐서 현재 9년차 학원 원장이고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환경과 시스템으로 아이의 공부를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부 시스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반복. 기억나시나요? 못 보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했어요. 독서, 방법은 알겠다. 그런데 아이가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오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독서가 기초이고 예습 복습이 필요한 건 우리 모두 알겠어요. 원래 모르는 부모가 없죠. 그런데 아이한테 말하면 네 대답만 하고 안 해요. 아니, 대답이라도 잘하면 다행이에요. 아, 또 시작이야 하면서 방문 쾅 닫아버리죠. 그러면 결국 싸우게 되죠.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좋은 부모인지 자괴감이 또 듭니다. 저도 교육 전문가 학원 원장이라지만 내 아이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성보다 모성이라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어요. 이건 아이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 집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아이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아이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방에 카메라 달리고 핸드폰이 압수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당연히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거 어렵지? 하기 싫지? 근데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원래 하기 싫은 거야.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중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무서우니까 책상 앞에 앉아있긴 하는데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야구 중계 듣고 그랬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기 싫게 만드는 거거든. 옛날에는 먹을 게 귀했으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게을러진다고 해서 나를 탓할 필요가 없어.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만들도록 해. 제가 아이들에게 실제 사례를 하나 또 들려줬어요. 아빠가 살 뺀다고 운동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침에 안 씻고 출근했어. 그래서 반드시 피트니스를 갔다가 출근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환경을 만든 거야. 씻어야 되니까 무조건 가긴 가야 되잖아. 그런데 막상 갔어. 그러면 씻기만 할까? 아니, 뭐라도 짧게라도 하게 되더라고. 이런 게 환경 설정이야. 이렇게 같이 공부 환경을 만들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은 안 된다고 못합니다. 이건 제가 학원에서 500명 넘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직접 깨달은 거예요. 강요하면 반발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은 듣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가 됐으니 환경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집을 독서실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돈 내고 독서실을 갈까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카페를 가고 도서관까지 가나요? 거기 가면 다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게 되잖아요. 그 환경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집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제 책상을 아이들 책상 뒤에 배치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빠가 너희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도 너희가 있으면 딴짓을 못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아빠한테도 환경 설정이 되는 거야. 이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저만 컴퓨터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소파에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진 않나요? 거창하게 방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이 책상 옆에 내 자리 하나 그냥 작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환경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학원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빠 책상에 IP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지금 감시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참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쉰다고 침대에 누웠어요. 딱 그 타이밍에 부모님이 문 열고 과일 들고 들어오실 때 너 또 누워있어? 와, 어떤가요? 진짜 억울하고 더 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이걸 우리 아이한테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이렇게 씁니다. 카메라를 봤는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돼요. 카메라를 봤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때
꼭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IP 카메라로 이렇게 말해요. 이야, 얘 너 아빠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네. 야, 역시 대단하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안 할 때 혼내는 게 아니라 할 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을 먼저 심어줘야지 아이가 이 환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는 그냥 억지로 앉아만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앉아서 딴 생각하면 돌이 없다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하기로 하고 자리에 없거나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그걸 짚어줘야죠. 그런데 딱 3일은 칭찬만 해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 아이가 자리가 없다면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너 어디 갔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아들 어디 갔어?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톤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빠 없으니까 너도 하기 싫지? 그래도 복습이 중요한 거 우리 알잖아. 하기로 한 거니까 얼른 복습 끝내놓고 쉬자. 뭐가 다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고 혼내는 게 아니라 칭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결국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아이의 의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같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환경을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한 팀으로 함께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두 번째 환경은 유혹을 제거하는 겁니다. 특히 핸드폰, 이건 뭐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겪는 문제입니다. 쇼폼 영상 보다가 1시간 그냥 훅 지나간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뭐 팔죠? 핸드폰 감옥이란 것도 팔아요.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이 문제라는 걸 다 아니까, 그런데 그게 의지로 안 되니까 환경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 감옥이 바로 일종의 환경 설정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부엌에 핸드폰 충전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이들의 핸드폰과 노트북 보관소예요. 집에 오면 무조건 거기다 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유혹이 생기면 가서 볼 수는 있으니까요. 완전히 감옥은 아니니까. 그런데 부엌에서 서서 봐야 되니까 오래는 못 보죠. 거기에다가 핸드폰 시간 제한 앱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20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집 밖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저희 아들 중간고사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스스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맞다, 내일부터는 아빠 내일로 일주일이거든요 시험은. 혹시 내일 일주일 동안 24일 이때가 마지막이니까 이때까지만 핸드폰 시간이나 그런 거 좀 잠글 수 있을까요? 아예 그냥? 네, 저는 그래 게임기, 노트북 그런 것도 다 밖에 내놓던지 해가지고 그래 제 실력 이게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오야 너무 멋있다. 근데 뭐야? 몰입도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혹시? 노트북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중학생이 스스로 핸드폰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유혹에 약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환경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저는 점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해서 폭풍 칭찬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강제로라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체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가 자기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성장이고 교육의 최종 목표인 자립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환경은 시선을 관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제임스 클리어가 이런 말을 해요. 시각적 자극은 인간의 행동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의 신호는 눈에 보이게 만들고 나쁜 행동의 신호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이걸 책상에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내 눈에 공부 재료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치우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장난감이 보이고 만화책이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신경이 쓰이잖아요. 핸드폰만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는 지금 공부하는 책 한 권과 펜만, 나머지는 전부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웁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형제가 같은 방에서 나란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 형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서로 말도 주고받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를 쳐줬어요.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깔끔한 환경 이 부분은 저와 아이들이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점점 책상은 지저분해지거든요. 지금은 아빠가 한 번씩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하긴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방향은 맞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독서실 환경.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거나 IP 카메라로 연결한다. 단, 감시가 아니라 관심. 혼내는 게 아니라 칭찬이 먼저다. 두 번째 뭐였죠? 유혹을 제거하는 겁니다. 핸드폰 보관소, 시간 제한 앱,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그냥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간 정리죠. 눈에 보이는 건 공부 재료만, 나머지는 전부 치운다. 이 3가지 환경이 깔리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독서하고 반복이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 환경이 실제로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점수 38점, 시스템 깔고 환경 세팅한 뒤에 2학기 중간고사 수학 94점. 아이한테 시험 끝나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수학은 시험 전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세팅이 되니까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하니까 반복해서 학습이 가능했고, 반복하니까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도 좋은 점수를 유지했어요. 이건 평소 독서와 독서록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에요. 아이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나도 방법을 알고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 100번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이런 성공 경험을 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다 90점이 된 건 아니에요. 역사는 27점에서 65점, 과학은 42점에서 68점.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그런데 방향이 맞다는 건 저도 그리고 아들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시스템을 돌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저렇게 순순히 절대 안 해. 환경 만들자 그랬다가 대판 또 싸움 난다. 저 집 아이가 착해서 가능한 거야.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환경 설정이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깔려 있어야 돼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 말에 최소한 귀를 열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 설정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이게 작동한 이유도 그동안 관계를 잘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토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500명을 직접 가르치고 책을 100권 읽어서 터득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와 아이들한테 큰 칭찬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체크해주세요. 영상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됩니다. 이것도 제가 스스로 환경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것만 해볼까요? 아이한테 공부하기 싫지? 엄마 아빠도 그랬어. 원래 그런 거야.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환경 얘기는 아직 꺼내지 말고 오늘은 공감만, 그리고 아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성적보다 아이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원장 아빠였습니다.